냉장고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드시고 계신다고 믿는 그 식단이 조용히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미밥, 두부, 미역, 호박,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로 꽉 채우셨죠. 저도 압니다.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그런데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5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지금 이 순간 혈당 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70%는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아이고,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30년째 내과를 운영해온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배워오면서 정말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가장 신경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추적을 하다 보니 결국 하나의 식재료로 답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병아리콩. 그런데 그냥 삶아서 드시면 효능의 10분의 1도 못 보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사흘 만에 이 콩을 완전히 다른 식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배우자분, 자녀분들께도 꼭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건강 챙기러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2시간도 안 됐는데 또 배가 출출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갑자기 눈이 스르르 감기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의뢰 그러려니 하십니다. 그런데 참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당이 한꺼번에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흰쌀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73까지 올라갑니다. 현미밥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미의 GI 지수도 56에서 69 사이입니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흰쌀밥이 소화되는 방식을 장마철 하수구에 한꺼번에 퍼붓는 빗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쏟아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감당을 못하고 순식간에 막혀버리죠.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오랜 시간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그게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병아리콩의 GI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에서 33 사이입니다. 흰쌀밥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아리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소화가 천천히 허락하는 전분입니다. 몸이 당을 급하게 흡수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교통경찰처럼요. 대한당뇨병학회 2023년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두류, 즉 콩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강릉에 사시는 김술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2살이셨는데 아침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국 한 사발, 정말 교과서 같은 식단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도무지 잡히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드시는 분이 왜? 알고 보니 문제는 밥의 양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였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미밥에 병아리콩을 서너 큰술 섞어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군요. 강릉시장 가시는 길에 병아리콩 한 봉지 사오셔서 8주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식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쑥스럽게 웃으시며 선생님 말 진즉 들을 걸 하시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드셔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루밥 한 공기에 병아리콩 3큰술에서 4큰술 섞어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첫 주는 한 큰술부터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혈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인데요. 병아리콩이 우리 뼈에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릎이 뻣뻣하신 분 계십니까? 계단 오르내릴 때 뚝 소리가 나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잠시 멈칫하게 되시는 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뼈는 마치 수십 년 된 한옥 기둥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아직도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안쪽에서는 서서히 속이 비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5년 안에 뼈 밀도가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골대사학회 2023년 골다공증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뼈를 지켜주는 일종의 경비원 같은 호르몬인데 폐경이 되면 이 경비원이 갑자기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가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병아리콩이 등장합니다. 병아리콩에는 이소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 특히 바이오체닌 A와 포르모노네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일부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호르몬 치료와 같은 건 아닙니다. 식물에서 온 순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즈음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콩 종류는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니까 남성은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식물성 이소플라보노이드는 인체에서 분비되는 진짜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임상영양팀 연구보고서에도 남성 어르신들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칼슘제 드시는 분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칼슘은 뼈에 잘 흡수되려면 마그네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유에는 칼슘은 많은데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병아리콩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짝처럼요. 안동에 사시는 박정순 씨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68살이셨고 폐경 후 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는데 칼슘제를 매일 드시고 우유도 챙겨 드셨는데 정기검사에서 뼈 밀도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칼슘만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니 흡수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겁니다. 병아리콩을 식단에 추가하고 6개월 뒤 추적 검사를 해보니 뼈 밀도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이후로 일주일에 3번은 꼭 병아리콩을 식탁에 올린다고 하십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3번, 한 번에 반 컵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제와 함께 드실 때는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혈당도 중요하고 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밤잠 못 자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 신호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목 뒤가 자주 뻣뻣하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묵직하고 눈이 빡빡한 느낌이 드시는 분. 이런 증상들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쪽 벽에 쌓이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마치 겨울철 추녀 끝에 쌓이는 눈 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죠. 그냥 뒀더니 어느 순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게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입니다. 질병관리청 심뇌혈관 질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이 혈관 질환입니다. 여기서 병아리콩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활약합니다. 이 섬유질이 소화관 안에서 LDL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끈끈한 청소솔처럼요. 게다가 병아리콩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심혈관 건강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포에 사시는 이재호 씨는 74살이셨고 10년째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으로 혈압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음식도 신경 쓰신다고 짠 음식 많이 줄이셨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건 콜레스테롤을 직접 잡는 방법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아리콩을 식단에 추가한 지 12주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뭔가 바꿨냐고 먼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LDL 수치가 유의미하게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오해가 있습니다. 혈압약 먹고 있으면 음식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약은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지 혈관 내벽의 염증이나 콜레스테롤 축적을 직접 청소해주지는 않습니다. 음식과 약은 함께 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반쪽짜리 관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최근 혈압 측정을 6개월 이상 안 하셨다면 이번 주 안에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혈당, 뼈, 혈관 중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것이 어느 것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병아리콩 그냥 사서 삶아 드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효능의 일부밖에 못 얻으십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장독대 앞에 서 계십니다. 뚜껑을 열면 안에 잘 익은 된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워낙 단단히 잠겨 있어서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건 아는데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아리콩을 그냥 드시면 정확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병아리콩 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틴산이 바로 그 장독대 뚜껑 역할을 합니다. 이 피틴산이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과 딱 달라붙어서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콩을 드셔도 뚜껑이 잠겨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뚜껑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물에 충분히 불리는 겁니다.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20시간 불리세요. 그리고 그 불린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피틴산이 녹아나온 물이니까요. 이것만 하셔도 콩의 영양 흡수율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화시키는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발화콩 영양성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발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을 포함한 생리활성 성분이 수십 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같은 콩인데 발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피틴산 함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속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발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십니다. 할머니들이 새벽 시장 다녀오시기 전에 담가두시고 돌아오시면 이미 시작이 되어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깨끗이 씻어서 24시간 물에 불립니다. 물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그 다음 물기를 빼고 넓은 채반에 펼쳐 담습니다. 젖은 면포나 거즈로 덮어주세요. 하루에 두세 번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이렇게 사흘에서 닷새를 기다리시면 싹이 1cm에서 2cm 정도 올라옵니다. 그때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으로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처음 환자분께 권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뭔가 번거롭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전주시장에서 병아리콩을 사오셔서 직접 발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무릎이 좋지 않으셨는데 6개월쯤 지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계단이 예전보다 덜 무섭다. 저는 그 한마디가 어떤 의학 논문보다 더 큰 확신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 레시피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아리콩 강황구이입니다. 어떤 재료든 왜 그걸 쓰는지 알면 더 잘 드시게 됩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혼자서는 몸에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2021년 란셋 저널에 실린 커큐민 생체 이용률 연구에서도 이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강황과 후추를 함께 쓰는 건 그냥 맛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발화시키거나 충분히 불린 병아리콩을 삶은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바삭하게 구워지지 않습니다. 물기를 닦은 병아리콩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강황가루, 후추, 소금을 넣어 버무립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60도로 20분 구우시면 됩니다. 바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샐러드 위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 병아리콩 후무스입니다. 레몬을 꼭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단독으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레몬즙, 즉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레몬은 단순한 맛내기가 아닙니다. 삶은
병아리콩과 살짝 데친 시금치를 함께 믹서에 넣습니다. 올리브유, 레몬즙, 마늘 한쪽, 소금을 넣고 갈아주세요. 취향에 따라 참깨를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다 되셨으면 된장처럼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되고 당근이나 오이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이 후무스의 혈당 지수가 약 6입니다. 야식으로 드셔도 혈당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를 마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손주가 보내온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만들어둔 후무스를 당근에 찍어 한 입 드십니다. 혈당 걱정 없이 맛있게, 느긋하게. 이게 바로 오늘 알려드린 것의 진짜 목적입니다. 병아리콩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 모든 분들이 드셔도 되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이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신장내과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대한신장학회, 만성신장질환식이 가이드라인에도 신장 기능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에는 갈락토올리고당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에서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 하루에 한 큰술부터 아주 천천히 시작하세요. 발화시킨 병아리콩으로 드시면 이 문제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셋째, 콩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드신 뒤에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 불편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으로 가세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콩류를 많이 드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약물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에도 식품과 항응고제 간의 상호작용을 주의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주의할 점도 있다는 걸 알아야 진짜 건강 정보입니다.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건 제 양심에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병아리콩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강력해지는 생활 습관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밥상에 앉으셨을 때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사 패턴 분석에서도 이 순서가 혈당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밥 드시고 나서 바로 마루에 앉지 마세요. 식후에 집 안에서 10분만 천천히 걸으시면 식후 혈당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이게 최고의 약입니다. 정말입니다. 국물 드실 때는 밥만 드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 목표는 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국물 한 그릇에 이미 0mg이 넘을 수 있습니다. 국물은 밥만 드시는 습관 작은 것 같아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병아리콩을 아무리 잘 드셔도 잠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질병관리청 수면과 대사증후군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이 혈당 조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것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병아리콩은 혈당, 뼈, 혈관 이 3가지를 동시에 챙겨주는 식품입니다. 둘째, 반드시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서 드세요. 그냥 드시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셋째, 사흘만 기다리면 발화병아리 콩이 됩니다. 같은 콩, 완전히 다른 효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움이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시거나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 지속되시거나 6개월 이상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반드시 병원을 먼저 가세요. 음식은 약과 함께 갈 때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얼굴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손주들이 할머니 손잡고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웃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고 계시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장 보실 때 병아리콩 한 봉지 집어 드십시오.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배우자분께 그리고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한마디가 가족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걸리는 증상이 뭔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